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 넘버원의 이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예, 10월 21일 곧바로 녹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대상경주가 있죠? 예. 네, 대상경주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김주원 의원님이 형님 이번에는 대상경주 제가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또 대상경주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만큼 저배당이나 하더라도 적중만 시키면 대상경주는 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또 상위권이고 능력대로 가니까 야립주 안 하고요. 여성한데 제가 이번 주는 대상경주 추천위원을 둘 다 안 잡았습니다. UCC 추천위원, 일반 추천위원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안 잡았냐면은 저배당 싸움 같아요.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세마 레이스하고 일요일날 여기 케이라 크레스가 있는데 대상경주가 있는데 그 대상경주 때 이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끌지 않고요. 국산 5군의 1300m 마령의 기봉마 편성입니다. 기봉마 편성인데 지난번 후착으로 노렸습니다. 후착으로 노렸는데 아쉽게 역지를 못해서 참 아쉬움이 지금도 진하게 남아있는 일반 폐양수 상태 이상이 없어요. 상태 이상이 없고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4번 라피드 볼릴, 여기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대동천하 같은 2세 마필로서 대상형 출전을 포기했죠. 브리그 1억 6천입니다. 지난주가 아닙니다. 수요일날입니다. 그저께인가 수요일날 화요일날입니다. 화요일날 그 제주에서 경매가 있었죠. 이어링 경매가 있었습니다. 1세마 경매가 있었는데 2억 5,600인가요? 그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한국 경마에서 2억 5천이 넘게 팔렸다. 조금 납득하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저는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브리그가 마필 1억 6천에 들어온 마필이고 2세마 경주 대상경주를 포기했습니다. 2세마 대상경주를 포기했다는 것은 뭐냐? 무리 안 하겠다는 거죠. 무리 안 하고 다음 달 11월 25일 날 그 부산 마필들하고 대상경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출전하지 않을까. 이번에 우승 먹고요. 거기에 또 출전하기 위해서 라피드의 조인공 기수 승군전 엄청난 강조교를 시켜나왔어요. 물론 브리그도 대충 조교한 게 아니라 또 조교강도를 더블로 올라가면서 이 이세마 두 마리가 다음 달 5주 후에 열리는 대상경주, 2세마 대상경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전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상당한 강조를 시켰습니다. 상당한. 그래서 그때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또 우리 조경호 기수 안장에 라온 리더 팔려주고 있고 폐양수도 지난번 비해서 상태가 전혀 나쁜 것이 없고 그래서 이번 경주가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갖다 버렸다가 승군전 때 갖다 버렸다가 약한 쪽이고 상태가 많았는데 갖다 버렸다가 개망신 당했죠. 개인적으로 뭐 개망신 당했는데 브리그를 순발력을 가지고 제가 4번을 2세마 중에서 4번이냐 6번 8번이냐 중에서 기본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장을 떠나서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째. 이제 저기가 조금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지난번에 저기 얼레벌레 하니까 갖다 버렸다가 좀 망신만 당했는데, 브리그를, 비록 거리 경험도 있고, 거리 경험도 있는 순발력이 있고, 뭐 1억 6천을 떠나서, 브리그를 8번을 1수위로 조심스럽게 간단히 언급하면서요. 우리 김주원 의원님, 신마게임에 강점이 있는 우리 김주원 의원님의 어떤 맛을 보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3파전입니다. 브리그와 라운 리더 8연하나의 리턴 매치에 4번말 라피드 블릿이 도전하는 그림이에요. 나머지 마필들은 사이즈가 안 됩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세 마리 싸움이고, 굳이 여기서 한 마리 복병을 누리자면 12번마 S보이라는 말이 끄는 악병만 잘 컨트롤하면은 그나마 이제 도전 가능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4, 8, 11인데 다 저희랑 사연이 있는 말들입니다. 4번말 라피드 블릿은 직전 다이아 터치 메인 승부였죠. UCC에서 공지해드렸던 그냥 주력으로 때려드리면서 구멍수 없이 15배 정말 한구라를 진하게 했던 말이고 브리그는 직전에 장담컨대 라운 리더는 무조건 이긴다.
쌍승식으로 들어갔다 임저도가 막건을 깨는 바람에 아쉽게 못 먹긴 했습니다만 제 생각만큼 잘 뛰어줬고요. 이 세 마리 중에 축을 골라야 되는데 저는 이 첫거리 도전이 4번말 라피드 블릿이나 직전 브리그한테 깨진 11번말 라운 리더보다는 그래도 이 동거리 충분히 이 경험을 하고 입상까지 찍어냈던 8번말 브리그가 이세마 대상 경주까지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출전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일반 경주에서라도 충분히 지금 서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빨리빨리 지금 상금을 벌어놔야 이제 굵직굵직한 대상 경주 앞으로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출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8번마 브리그 이긴 놈이 또 이긴다. 그쪽에 좀 무게감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얼만큼 뛸지 궁금한 말 한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제가 이 조번을 달고 조교하기 전인 망아지 시절부터 아주 기본 싹수를 상당히 높게 봤던 말. 바로 8번마 천하정복이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혈통이에요. JBK.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는 혈통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JBK는 노던 댄서 계열의 이 마필이기 때문에 JBK의 자마가 지금 부산에 2마리, 이 과천에 1마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다들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혈통입니다. 일단 이 데뷔전 경주긴 합니다만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이 탄탄한 주행 자세, 그리고 발빠른 스피드,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땐 이 단거리 경주에서는 곧장 승부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나머지 마필들과의 전력 비교를 해봐도 아직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전력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또 이 조교 과정까지 지켜봤을 땐 8번마 천하정복을 여기서 이길 말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 탁월한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문세용 기수한장의 8번마 천하정복을 인정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의원님. 예. 능건 모습만 보면은 8번은 천하정복은 그냥 왔죠. 예. 능건 모습만 보면 그냥 왔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세마리에 있어서 이제 그 천하정복이라는 마필이 마명대로 천하를 정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질은 있는데 어디서 조교시키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조교를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브리그가 이세마 브리그가 데뷔전 때도 그런 조교를 약한 조교를 시켰거든요. 능력 검사도 괜찮았고요. 그래갖고 했는데 이 브리그처럼 똑같은 마필이 천하정복입니다. 능력 검사 모습으로서는 그냥 왔는데 또 속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내 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조교 전문가가 조교를 봐야 되는데 브리그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1번 게이트 2점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능력검사 좋았죠. 상당히 브리그가 좋았습니다. 이런 정말 좀 앞을 답게요. 근데 이거 천하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솔직히 말씀 난감합니다.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몰래 조교자들 몰래 어차피 능력검사 잘 받았겠다. 안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매너가 똥매너 한마디로 말해서요. 뭐 별로 보여준 게 없어요. 조교자들한테. 이걸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UCC에서 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야, 이거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조교 약하기 때문에 뭐 보여준 게 있어야죠. 브리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어디서 뻘짓거리 했는지, 어디서 몰래, 낮에, 아무도 없는 데서, 새벽 5시 반부터 10시에 끝납니다. 그 사이에 하라고 마사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브리그도, 1번 게이트 2점 있다 하더라도, 이거 분명히 저는 확신을 가져요. 어디서 몰래 조교시켰어요. 분명히요. 그렇지 않고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검사 좋았다 하더라도. 절대 못돼요. 그렇게요. 브리그는 더 안 보여줬어요. 조교 때. 더 안 보여줬습니다. 그냥 3보만 했어. 3보만. 살랑살랑. 저게 왜 그래 했더니
그리고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천안영복이 지금 능력검사 봐서는 그냥 와야 되죠. 근데 뭐 보여준 게 있어야죠.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3번 광풍도로를 보고 싶다. 제가 유시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뭐 본 게 있어야죠. 그래서, 본 것 중에서는 8번을 빼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3번, 뭐, 썩을 놈은 직구석, 뭐, 믿을 수 있는 직구석 역시 아니냐면은, 최봉주 조교사님 마필에 3번 광풍도로를 그냥 보고 싶다. 이 정도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금 좀 마무리합니다. 상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마력인데요. 역시 전형적인 기본막 편성입니다. 기본막 편성이고, 지난번에 휴양 이후로 기습선행 가서, 이제 인기마에 잡혀졌죠. 또 세형이네요. 참. 하여튼, 이상하게 그 마방마다, 그 가능성 있는 걸음만, 물론, 문세발에 자빠져야지 배당을 챙겨 먹기는 먹습니다. 먹는데, 런앤 빅토리, 지난번 휴양 이후로 기습선행을 받고 버티면서 26배 그 주인공입니다. 기습선행을 받고 버티면 주인공인데, 또 이번 경기에 또 강한 선행은 마필이 없어요. 강한 선행만 없기 때문에,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마필을 놓고 가면 재미가 없고, 어차피 런앤 빅토리와 9번과 12번이 인기만을 팔려줄 거예요. 정말 인기만 댓글로 UCC 방송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이번 경주와 복병권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김현진 기수, 혹시 방송을 김현진 기수한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뭐 개인적인 감정이 없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야무진 말몰이 안 나와요. 혹시 방송을 김현진 기수께서 듣고 계신다고 하면은,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는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근데, 1번 타임 투 파티. 참, 눈에 뻔히 보이는 9번, 12번에 이런 기본화 편성에서 대길 맞고 접에다 맞고 복병권 한 마리 조개 패턴의 변화가 생겼고 지난번부터 조심하라고 했던 마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순발력도 약간 가지고 있는 1번 타임 투 파티가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삼경주. 자, 김주님 뭘 보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9번마 런앤 빅토리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우창구 조교사랑 안병기 조교사가 이제 기술을 그만두고 같은 시기에 조교사 데뷔를 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우창구 조교사가 이 안병기 조교사의 이 조교 스타일을 상당히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고, 제 기수들이 임무와 얘기하는 부분이 이 22조 조교 스타일이 과천에선 탑이다. 일단 뭐 기수들이 뭐 생각하는 게 있겠죠. 이 우창구 조교사가 이 런앤 빅토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전 공백을 안고 출전했을 때 바로 이 우창구 마방의 스타일대로 조교를 했어요. 바로 이 가는 조교였습니다. 가는 조교. 이제 짧고 강하게 한번 풀어주고 길게 돌려주면서 이 길을 조금 더 탄탄하게 보강하는, 그야말로 이 5조 마방의 승부 패턴을 보여줬는데, 이 공백을 안고 출전했던 런앤 빅토리가 그래도 무지막지하게 뛰더라고요. 자, 요번에 이 실전 적응력까지 길렀고 출전 주기까지 정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9번만 런앤 빅토리는 일단 인정을 하고요. 저 역시도 이 배당권에서 뭐 한 마리 추천을 드리자면 12번마 풀블라스터가 뭐 무조건 대끼리로 가는 그런 경주긴 합니다만, 이 6번만 멋지게라는 말이요. 제가 봤을 땐 선행만 나가면 돼요. 선행만 나가면 되는데, 요번에 이 출전 공백도 있고 김석봉 안장이라 다소 불안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 조건에서 뭐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이 기대는 악벽이 아직 안 잡혀서 그게 문제긴 합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행만 치고 나가면은 충분히 이 1300 이 정도 조건에서 끈기로 한번 버텨볼 만한 저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종합식 백판일 겁니다. 자, 6번만 멋지게 기습 작전도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더 길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추가 보충 사항을 드리자면, 멋지게가 조교강도 올렸고, 조교강도 완전히 올렸어요. 완전히 올렸고, 뭐, 그래서 강한 조교는 아닙니다. 근데 투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투지가. 순발력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김지원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하시라. 자, 1호 경마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자, 오늘 1호 경마 김주원이 준비한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는 좀 일찌감치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번 4경주에 저는 모든 것을 한번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지금 팔리는 마필들이 몇 주가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믿고 때리는 말이 반듯하게 서 있는 경주입니다. 제가 직전 경주 출전했을 때 다음 출전했을 때 얘 가지고 한구를 하자. 여러분들께 이 굳은 약속을 했던 말이 드디어 출전을 합니다. 상당히 기다렸던 말이고 기다렸던 만큼 꼭 이 마필이 저희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줄 것 같습니다. 조교 내용도 그야말로 최상이에요. 자, 그 마필을 놓고 승부를 여기서 찌하게 들어가는데요. 일단 저는 종합집 백판말 뭐 대가리랑 들어와도 7, 80배 내지는 999까지도 나와줄 수 있는 그야말로 종합집 백판말도 좀 과감하게 한번 여기서 누려볼 작정입니다. 무조건 띄워줄 수 있는 말이고 혈통적으로 봐도 이 1300거리가 딱 어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 종합식 백판말까지 포함해서 자, 이번 4경주 자, 중고 배당 그야말로 이 두둑한 배당 마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꼭 한구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이거다 싶은 능력 마필이 한 마리도 출전하지 않은 그야말로 기본마 편성입니다. 직전에 어거지로 입상했던 10번마 게리마트가 이제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릴 정도로 이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한 경주인데요. 저는 일단 이 거리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마필이 9번마 성신신화입니다. 이 나올 때마다 이 마방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출전을 시켰던 말이고 직전에는 이 편성까지 약해서 엄청난 인기를 집중시켰던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또 3차결 했습니다. 제 따라붙는 맛이 덜하고 경주 중에 말이 안 끼려는 못된 악벽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등짝에서 채찍을 써가면서 강력하게 이 몰아줘야 이제 꽤 부리지 않고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번에 그런 부분이 고쳐지진 않긴 했습니다만 거리가 늘어났다는 부분에 좀 더 이 성신신화의 가능성을 높여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뒤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조지고 나간다면 충분히 이 선위권 내지는 선두권 바로 뒷자리에서도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라 자, 이제부터는 뭐 말값 뽑으려면 입상을 충분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마 성신신화의 데뷔 후 첫 입상을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예, 개인적으로 지난번 큰 배당에 선물을 안겨줬던 우리 박시청 기수의 게리마트의 첫 입상을 성공했는데요. 1000m 서인입에 내려왔고 1700까지 1700, 뭐 1800도 2번 이상을 뛰어왔던 장거리에서 경험까지 있는 마필에서 제가 또 지난번 파리 때에서 개인적으로 강하게 노려서 붙잡고 노려서 재미 봤던 마필 게리마트인데 이번에는 이제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번에는 또 상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3착승으로 걸려 있다는 게 여기서 제가 두 마리를 간단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직선에서 다 와서 약 50m 전방이죠. 직선 결승선 50m 전방에서 약간 진로가 막혔죠. 약간의 진로를 방해받았죠. 정확하게 말 방해를 받았던 오경환 기수의 안장에 2번 광야의 빛은 강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상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번에 조금 뭔가 이상해요. 아주 미세합니다만은 가볍게 하는데 그 밸런스가 그야말로 이 조교라는 게 과학이라고 제가 늘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된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돼요. 뭐 이렇게 얼핏 보서 그냥 만원경 대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마필 하나하나에 지난번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고 그런 것이 조교인데 조교가 전문은 아니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조교가 전문은 아니고 마필의 컨디션을 점검하는 게 조교입니다. 컨디션을 지난번에 비해서 추가졌냐? 지난번보다 뭔가 삐끗하다. 제가 그동안 프로 생활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프로 생활하면서 그동안 조교에 대해서 수많은 것을 잡아냈고 버리고 하면 것이 그 마필의 관찰 능력이거든요. 조교 보는 사람 다 틀려요. 나는 좋게 봤는데 다른 사람은 나쁘게 보고 다른 사람은 좋게 봤는데 저는 나쁘게 보고 이게 이제 조교 관찰자만 다 틀려요. 다 같이 똑같이 나쁘게 보고 똑같이 좋게 보면 모든 조교 전문가가 한 5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이 보면서 가보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근데 강야의 빛은 좀 그렇습니다. 조금 부담되는 마필이고 여기 이제 성신신화를 우리 김재현 의원님이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복병권 마필 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병권 마필이요. 지난번에 마신자가 좀 컸죠. 마신자 컸는데 이강서 기수의 안장에 지금 조개다가 바꿔야 되는데요. 4번 7천석입니다. 4번 7천석인데 어찌됐든 간에 7월 29일날 제가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은 제가 순발력도 가지고 있어요. 약간에 가지고 있는데 7천석은 조금 거림이 빠듯해졌고 순발력 약간 가지고 있는 선두권 느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은 팔립니다만 4번 7천석은 배팅권 가져가고 싶다. 꼭 가져가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호 경마 안말 한정경주 국산 4권 1300m 별정삽인데 지난번에 선행을 받고 흥룡비상한테 선행을 뺏기고도 잘 뛰었던 마필이 바로 로열스텝입니다. 로열스텝인데 이런 경주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임자도도 있고 이번 경주 굉장히 박진감이 있어요. 팔리는 마필 많죠. 맥스비어 여기 또 단독선행 제미야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여기 또 순발력 한 마리인데 이혜리 기수가 사실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순발력은 위너 11번 위너 초이스가 빨라요. 제가 7월 1일날 이 마필 고배당 마필을 놓고 왔는데 막판에 다 와서 그때 1경기였죠 여러분. 그거 참고하신 분도 텍스트상에 올려놨고 UCS는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1경기였어요. 다 와서 121배가 주력맞고 잡혔어요. 아니 객관적인 전력상 사실 위너 초이스가 빨라요. 근데 저 이혜리 기수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결혼한 이후로는 예전에 그렇게 말머리가 잘 안 나와요. 결혼해서 기가 빠졌는지 어쨌든 아무튼 비가 서밋도 빠르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재미야는 별로 혼합 사고나 출전했어요. 혼합 사고에서 그야말로 어영비양 편성해서 출전하고 선행받았다부터 좀 사고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재미야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고 지난번 승군전에서 바로 입상하면서 배당으로 입상했던 뭐 임자도 가을 풍경도 좀 그렇고 지난번 승군전에서 선행만 없는 편성에 선행을 받고 가을 풍경에 간신히 좀 힘들게 입상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맥시비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편성을 보고 조건을 넣었습니다만 지난번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하게 내비쳤고 이번에는 제대로 더 조교강도 올려가지고 3착 승문에 걸려있고 강승부가 걸려있는 조인공 구수의 이번 경기 상당히 레이스가 빠릅니다. 상당히 빨라요. 선두권 마필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레이스에서 지난번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하게 보였던 5번 노열 스텝을 1순위로 보고 싶다. 노열 스텝 보고 싶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요. 안말 한정경주의 강점이 있는 우리 김주원 의원님은 뭘 보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안쪽에 있는 2번마 제미야나 9번마 크마케인 이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4번마 여의골드 때문에 경주를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번마 여의골드의 초반 튀는 스피드를 얘네들이 날고 기어도 여기선 따라잡질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여의골드가 그냥 선행을 나가는 상황이고 의외로 지금 선두 경험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경주에서는요, 뭐 여러분들이 이 평소 봐서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게 경합을 하는데도 앞에 나간 말이 그대로 꽂히는구나. 이번 경주도 그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이 여의골드가 이 액면은 지금 선행 경합인데 의외로 쉽게 툭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선두권에선 4번마 여의골드의 선행 버티기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경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번마 여의골드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이 6번마 임자도는 현장에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골맞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조교를 실시하지 않고 출전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뭐 이 54조에서 꼬마 박현우 기술을 띄워놓고 그런 극단적인 다소 덜 타는 그런 방법을 초이스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원래 이 상태가 베스트가 아닌 가운데 굳이 이 꼬마 기수 태워서 또 말 망가지라고 이빠이 때릴 가능성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 임자도의 승부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경주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6번이 뭐 가는 내용이면
6번을 중심으로 앞에 나갈 4나 이제 뒤에서 올라올 말들 때리시면 되고, 6이 안 간다면 이제 좀 공격적으로 4번을 놓고 이렇게 배당 막건까지 좀 아우를 수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일단 선두권에 나갈 4번마 여의걸도 한 마리만 추천을 드리고 현장에서 6번마 임자도의 승부이지만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m. 자, 오늘 이성은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UCC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승부의 변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 별정 5-B형 경주라 지금 뭐 3세 말들이 부담 중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일단 이 2세 앞말이라 부담 중량 이점이 너무나도 좋은 1번마 마이데이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외측으로 삐지고 안으로 기대는 이 직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 주행 재검을 받고 아직 그 부분이 순치가 완벽하게 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1번 게이트 이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3레마들이 부담 중량이 대폭 상향 조정이 된 그런 경주라면 이 부담 중량 이점이 있는 이 장추열 기수의 1번마 마이데이가 여기선 전혀 밀릴 능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마 마이데이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한 마리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4번마 불꽃대왕이 최근 연투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엄청나게 이번에도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될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레이스를 연출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에 당일 뭐 아직 인기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가 집중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인기가 직전처럼 많이 집중이 된다면 이번에는 다소 좀 약하게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번은 좀 약하게 보시고 1번은 이번에도 강하게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승원 의원님. 네, 이번 경주가 이제 별정 오비라고 하는데 제가 그 간단하게 그 별정 오비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핸디캡 경주에 한 50%, 40%, 50% 적용을 한다. 편차가 있어요. 별정 오비라는 게요. 그 밖에 뭐 이렇게 자세한 것은 좀 뭐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반 핸디캡 경주가 별정 오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률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김기호님이 아주 중요한 소스를 하나 주셨는데 지금 연투를 하고 있죠. 3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고 승부를 맞이하고 있는 황순도 기수의 안장의 불꽃대왕은 메리트가 약하다. 인기 마필로서요. 메리트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승부적인 끝마침 마필이 있어요. 승부적인 끝마침 마필이고 사연이 깊은 마필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다른 편성에 나올 수 있는 경주를 다른 편성에 나올 수 있는 키포인트는 겁니다. 다른 편성에 나올 수 있고 나와도 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더 유리하니까. 두 번째로는 조교 강도도 올렸고 상태도 오름세입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인기 마필 뭐 실담는 인기 마필 4번은 불꽃대왕이라든지 여기에 내치 기대는 습성이 있고 2세 마필로서 안말에서 감량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이데이라든지 이런 편성이 이런 경주 마필들이 이제 인기 마필 팔리거든요. 물론 인기 마필의 혼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진카냐 두 가지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편성이 있는데 일부러 나왔다는 게 이쪽으로 승부적에 끝마치고 상태 오름세 마필 이 두 가지 조건이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2차 관련은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노리면서 인기마 혼전 경제에서 진가가 무엇이냐 여기 이번 경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한테 실망드리지 않으면서 1호 경마 첫 번째 UCC 추천 경주 제철 경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8경주입니다. 호랍 1군 2000m KR컵 별정 4 단일 부담 중량이죠. 이렇게 단일 부담 중량이보다는 나이별로 5세 이상 59 뭐 이렇게 해서 국산마 2kg 감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별정 4경주인데요. KR 클래시 뭐 제가 조금 나쁘게 얘기하지만 마피아급이라고 제가 늘 부릅니다. 근데 KR 클래시 자꾸 변경이 돼요. 뭐 부산에서 뭐 또 했다가 뭐 국산 2군도 갔다가 안말 한정 경주로 갔다가 그냥 또 이번은 또 뭐 과천벌 그 혼합
1군위로 갔다가 그러는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UCC 추천위원 잡았지 않았던 것은 뭐냐, 고민스러웠던 것은 뭐냐면은 확실한 복병이 없어요. 확실한 복병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물론 상태 오름세에 있는 마필과 상태 내리막에 있는 마필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올드가라 팔리겠죠, 터프인요? 네, 터프인데 능력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조교가 전문은 아니에요. 금마에서. 근데 능력상 제가 터프인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보다 상태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터프인할 마필이 7월 22일 날 부산이었죠. 부산에 내려가서 대상경주 때 인기가 못했어요. 인기가 못했는데 그때 그 패치를 휴혈증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지난 9월 2일 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월달 6월달 그 전에 연투했을 때 그 걸음 찾았다. 제가 지난번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해서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비해서는 아닙니다. 근데 59의 별정이기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놓고 가려니 뭔가 조금 찝찝하고 좀 그런 것이 없잖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UCC 추천위를 포기했는데요. 싱싱캐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싱싱캐시 기본 능력이 있고 58 핸디캡에서도 58.5에서도 연속으로 입상해 57도 연투기하고 그러는데 이거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자신있게 잘라드릴게요. 왜 그러냐, 이 마필은 비교과서점이 발로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마필입니다만 이번에 좀 기술적인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병합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싱싱캐 혹시 보신 분 분명히 팔립니다. 이거 어느 정도 팔리기 때문에 제가 싱싱캐는 보지 마시라. 이 말씀, 이게 두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나머지 마필들 다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나머지는 이제 김조님이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김조님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요. 능력은 터프인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상태는 지난번에 비해서 2% 부족하다. 싱싱캐는 보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KRK 마피아급 대상경주 제8경주 저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요. 김지원 의원님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예, 별정 4 연령에 따라서 부담 중량을 차등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3세마들이 유리하죠. 부담 중량이 3세마들이 유리합니다. 3번만 터프인은 지금 이 무리를 한 건 아닌데 고부중을 매번 달고 뛰다 보니까 지난주 조교하다가 말이 조금 나빠졌어요. 조금 나빠져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제 조교 강도를 원래 터프인이 하던 방식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강하게 훈련을 했던 터프인이 이번에는 조금 이 강도를 다운업 시키면서 이제 상태 조율에 들어갔어요. 어차피 이 터프인의 목표는 이거 대상 경주가 아닙니다. 그랑프리예요. 이 명예롭게 그랑프리 2연패를 하고 모든 걸 끝내버리겠다. 지금 마주 입장에서도 이미 터프인 가지고 이 벌상금은 다 벌어놨습니다. 속된 말로 한 몇 구라는 했어요. 터프인 가지고. 자, 그래서 뭐 이런 대상 경주에서 무리할 이유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터프인의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생태가 베스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전에 깜짝 추입으로 다 때려잡은 말이 터프인 아닙니까? 아마 이 그랑프리 때 그렇게 탈 거예요. 그걸 이미 한번 연습하면서 좋은 결과로 연결을 시켰고 이번에도 아마 추입으로 탈 건데 이미 추입으로 타면서 이겨봤던 과천 외산말 랭킹 2, 3, 4, 5까지 나온 상태라 저는 뭐 터프인을 여기서 자력으로 대적할 상대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전 그래서 이소은 의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상태가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게 다소 염려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능력대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후차권이 좀 각이 다른데 일단 외산마 랭킹2는 누가 뭐라 해도 12번만 주몽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싱싱한 3세마들의 이 분양 능량 2점을 봤을 때는 주몽이 여기서 59를 달고 무조건 이 이름값을 한다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역시나 이 상대적으로 주몽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주몽은 다소 덜 보고 6번만 싱싱캣이 이 부담 중량을 이제 한계치를 극복을 해낸 말입니다. 58을 극복을 하고 직전에 이 58
팔이 오버가 돼버리면서 말이 이제 한계가 와버렸어요. 한계 부중이 이제 도달하다 보니까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면서 직전에 비로소 깨지고 말하는데 그 점정 경주들을 봤을 땐 주몽이나 놀부만세들을 정말 여유있게 이 싱싱캣이 걸음발로 이겨줬기 때문에 요번에 핸디가 56으로 다시 내려온 별정 대상 경주라면 싱싱캣을 이번에는 충분히 막건사고 응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다행스럽게도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전 그래서 해동천왕이나 13번 놀부만세가 눈에 빤히 보이는 인기마긴 합니다만 이런 마필들도 좋게 하고요. 하지만 이 싱싱캣도 이 배당 메리트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충분히 3번에 붙여서 막건을 사볼 만한 그런 메리트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터프인 우세 속에 이 주몽이 다소 불리하고 3, 6번, 11번, 13번 이 세 마리가 도전하는 경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정리를 하겠고요.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 5군 1700m 경주가 되겠고요. 오늘 김전이 준비한 UCC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특별한 축이 없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정계상 충분히 노려봄직한 충마가 존재하는 경주예요. 종합직 백판입니다. 종합직 백판 말이고 지금 팔리는 인기만 들어와도 최하 30배에서 50배까지는 무조건 나와줄 수 있는 말이고 저는 쌍승시까지 누릴 예정이라 쌍승시까지 얘가 지켜줬을 때는 거의 뭐 999 마건으로 한구라가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팔리는 말이 몇 두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능력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다 드러난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제가 놓고 때릴 말이 여기서는 해볼 만한 전력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조교 내용도 깔끔했고요. 정계까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인기마가 아니라 이 아예 안 팔리는 종합집 백판말 놓고 오늘 1호 경마 마지막 승부 멋지게 한번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김준 의원님 백판 마필을 놓고 이번 주 마지막 주청인지 가는데 유시 주청인지 가는데 그럼 백판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백판을 찾아본다 하면은 뭐냐? 예, 아무래도 외곽에 있는 몬세라토 11번 몬세라토라든지 예, 여기에 또 뭐 강대곡 8번 강대곡이라든지 예, 뭐 여러 마필이 아닌가 아니면 해비치 예, 이런 마필이 있는데 샌드로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샌드로는 뭐 지난번에 그 게이트에서 멍청하게 늦게 나왔다 했는데 이번 경기 상당히 어려워요. 승군녀 맞이하고는 10번 한이바랑 3차로 승군했죠. 저게 마방 직구석 옮겨 첫 번째 3조에서 23조를 옮겨서 출전하는데 제가 항상 늘 불만인 게 3조가 초계를 아리까리 합니다. 안 시키려면 확실하게 시키지 말든지 시키려면 확실하게 시키든지 진짜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조교를 시켜요. 여기에 신비인 그란 박태정 이수 안장 승문전 맞이하고 있죠. 7월 8번 났다는데 생각보다 잘 뛰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뛰었는데 상태는 뭐 이상이 없어 보이고 역시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조경호 기수 12번 나인나인도 상태는 이상했습니다. 이 마필 지난번 놓고 추천위원회 갔는데 전혀 생각 안 했던 한정열 기수가 기습선행 바람에 상당히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있었죠. 남아있었는데 아무튼 나인나인은 뭐 상태는 중거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1700 거리 그러면 두 번이나 넘는 마필입니다. 뭐 이상이 없었고 천둥비상이 상태는 이상이 없는데 이게 승부를 할지 안 할지 솔직히 모르겠고 삼착선에 걸려있죠. 여기서 상태 오름세 이렇게 상태가 나쁜 오름세에 있는 마필 이렇게 상태 보합세 지난번에 비해서 나쁜 게 아니라 상태가 지난번 132배 주인공 뭐 봉암사도 있습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이제 복병권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복병권 마필이 예, 뭐 두세 마리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다 설명하는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몬세라트너가 지난번에 바닥을 겼습니다. 바닥을 겼습니다. 11번이요. 몬세라토. 저는 개인적으로 김전준이 뭘 노리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물어본다는 것도 그런 매너가 아니고, 또 간다 하더라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김전준 자세한 추천에도 뭐 참고하시고요. 11번 몬세라토가 이번 경주에 복병이다. 고비당 마필이다. 요게, 걸음이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3조, 같은 3조 올리는 소속이었죠. 한 달전만 해도요. 한이바람이 지금 마방 옮겼거든요. 요것도 상태가 3착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23조에서 올렸어요. 굉장히 의지있게 적용시켰어요. 근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변화가 있고 빠릿한 그런 거였으면은 느낌은 솔직히 강하게 100% 오지는 않아요. 아는데 아무튼 상태가 거리에 빠릿해지고 변화가 보는 마필 바로 11번 몬세락도가 이번 경주에 사고를 칠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언급하면서요. 자세한 것은 김지원님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호 경마입니다. 10월 21일 일요일 제10경주 혼합 3군 1800m 별정 OP 별정 OP 1호 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과감하게 잡았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복병이 2마리가 있습니다. 전 예상지 빼판 마필 한 몇 군데 잡혀있는 마필 이런 마필도 출전하고 있는데 약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약간의 공백기를 있는 마필이 지금 인기마로서 상당히 지금 강하게 팔려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팔려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에서 담양 주제가 거의 올 대가리성 아주 강력하게 팔려줄 것입니다. 강력하게 팔렸는데 왜 약간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태는 그 정도의 보합세는 유지하고 있다. 자, 이승훈이가 감히 복병원 축으로 전예상지 빼판 마필 그 다음에 약간의 팔리는 마필 중고배당으로 가면서 과감하게 잡았다. 담양 주제는 마필은 능력 마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닙니다. 이 마필을 담양 주제를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 마필을 잡바이 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중고배당을 충분하게 하면서 이번 주 UCC 마지막 주천경입니다. 하이라이트로 잡았다. 분명히 제가 안전하게 중배당 10배 안팎으로 막고놓아서 추천경주 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한 50% 된다고 하면은 중고배당 40배, 50배, 200배, 300배 이렇게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후자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실망들이 하면서 조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한테 꼭 보답을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m 핸디캡 경주 이번 주 마지막 UCC 방송인데요. 똥맛 편성이죠. 그야말로 어영미한 편성입니다. 그야말로 어영미한 편성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쉬운 게 같지만은 이 국산 3군 핸디캡이 굉장히 알쏭달쏭합니다. 알쏭달쏭하고 여기에 이제 매직하는 순발력은 탁월합니다. 근데 오랜 공백기를 가지고 있고 저게도 얼레벌레 있기 때문에 뭐 보지 마시라. 딱 잘라서 얘기할게.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뭐 7번 에버마스터 8번 세낭 이런 마필은 또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지난번 놓고 가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하여튼 망신을 당했는데 왜 망신을 당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만식 기수의 안장에 8월 26일 날 7월 28일 날 제가 놓고 추천경주 가면서 신흥여장을 본회상에서 추천하고 현장회상에서 추천을 못해서 상당한 실수를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 28일 날 마이트 포에버 12번 마이트 포에버 마지막 경주 이번 주 마지막 경주 국산 상군 어영비와 기본 마편에서 제가 감히 마이티 포에버에 대해서 어떤 마피인지 압니다. 마이티 포에버를 마지막 제11경주 마이티 포에버를 충박감 1순위로 보고 싶다. 이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서 김지원 의원님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예, 1800m 거리이기 때문에 4번마 어필링 제일, 9번마 퍼펙트 폴리오, 이 12번마 마이티 포에버 3마리가 인기 3강으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전 근데 이 인기 3강보다 인기도에서 다소 밀려있는 마필 중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은 경주예요. 일단 7번마 에버마스터도 원정열 기수 안장에 이 정도 조건이라면 충분히 이 종합측 백판이긴 합니다만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세력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최범영 기수의 10번마 아스카 호크라는 말도 이미 이 마이티 포에버랑 한번 뛰어봤던 전적도 있고 이번에 이 최범영 기수가 직접 조율을 하면서 확실히 이 마필 습성을 조교 때 파악을 하고 기승을 하기 때문에 취입 타이밍만 잘 잡아주면은 아스카 호크도 여기서는 충분히 자력 입상이 가능한 세력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4번, 9번, 12번이 이 다소 불안감이 다들 하나씩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인기마 쪽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좀 더 좀 여유 있게 이 배당 마필을 놓고 두루두루 공략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말은 이 종합측 백판 말 7번마 에버마스터와 어느 정도 팔리긴 합니다만 다소 밀려있는 이 10번마 아스카오크 2마리를 추천드리면서 자 오늘 UCC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기 승군을 맞아오고 있는 백두폴리오도 뭐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기마와 어영배영 편성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아까 잠깐 저기 우리 토요 경마 끝나고 UCC 하면 끝나고 김전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저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 주 부산 서울 두 개 이 경주가 심지어 제주까지 상당히 편성이 의외로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쉽지 않은 경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난주는 배당이면 배당 뭐 저배당 저배당 나름대로 먹을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 쉽지 않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경주에서 주력으로 뭐 10배 20배 중배당을 먹느냐가 승패에 갈려있지 않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서요 굉장히 생각보다는 까다롭습니다. 편성 자체가요 까다롭기 때문에 현장 마지막 상태까지 점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0월 20일 21일 UCC 녹화 모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이번 주에 김지원, 이성훈 UCC 넘버원답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배당 선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